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운행 중에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승객들의 구토라고 합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어제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내부를 더럽히게 되면은 승객이 최대 15만 원을 물어주는 약관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난달 29일부터 승차 거부 삼진 아웃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내부를 더럽히면은 승객이 최대 15만 원을 물어주는 약관이 마련됐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입장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기우석 기획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9일부터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년 이내 승차 거부를 했을 경우에 1차 적발됐을 때 과태료 20만 원을 내고요. 네. 2차 적발은 과태료 40만 원하고 자격정지 30일. 네. 그다음에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하고 운전 자격을 취소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승차 거부 외에 그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 결제 거부 뭐 이럴 때는 처벌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높아졌습니다. 1년 이내 3회 위반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자격정지 20일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도록 처벌이 좀 강화됐습니다. 예. 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이 됐어요. 예. 해당 회사의 그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을 경우, 승차 거부가 한 3차례까지 발생이 되면 회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가 뭐 합승이나 뭐 부당요금 뭐 이런 것들을 3차례 이상 적발돼가지고 부과되면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180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180일이면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인데 어떻습니까?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일만 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승차 거부를 막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어떤 처벌 강화는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그 법인이나 개인 택시가 전부 이제 생계형 운전인데 예. 자격정지까지 하는 게 이제 생계 수단을 이제 끊어버리는 처벌인데 이게 정말 그 적당한 그 처벌 수위인지 예. 저도 입장에 좀 과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승차 거부가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택시 노조 측에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예, 뭐 일정 정도 좀 심각한 것이 좀 그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사실 승차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예. 뭐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 산학금을 납부해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승차 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라고 이제 우겨서 이제 그 하는 그 승객들이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좀 그 심각하긴 한데 내용적으로는 좀 살펴봐야 될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승차 거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지자체별로도 좀 지침 형태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기준점들이 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좀 승객들이 이런 기준들을 잘 알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신고하는 케이스 좀 많습니다. 예. 그 인천에서 서울로 간다거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다거나 이럴 때 운전기사분이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승차 거부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 택시 기로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승차 거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예. 뭐 이건 이제 승차 거부가 사실상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잘 모르니까 예. 이걸 승차 거부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운전기사분들이 식사 시간이라든지 근무 교대 시간이라든지 예.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는 뭐 네. 이의 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준비를 하고 소명을 하려면 어쨌든 일하는 것도 좀 못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사실상 좀 일을 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쉬기도 어려운 상태인 뭐 이런 측면들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현재 좀 거부한 예들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예. 정부 쪽의 얘기들이 온전히 다 그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또는 예. 강남역 주변 같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서 경우에는 승차 거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러다 보니 또 정부도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특정 시간대에 어떤 특정 지역에 승객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예. 이게 전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건지 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뭐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택시 2,000대 가량을 집중 배치하거나 아니면 심화버스를 운행하기도 하는데 예. 이제 100%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적으로 다 택시 운전자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처벌만 강화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 승차 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승차 거부를 하지 않을 조건들, 예를 들면 뭐 버스 같은 경우나 전폭적인 버스가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난폭 운전이 좀 사라지고 정시 운행들이 좀 이뤄졌듯이 그런 버스처럼 좀 전폭적인 어떤 지원하고 정책들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콜 기능 단일화나 아니면 전면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가 돼서 이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콜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좀 한다고 하면 이런 승차 거부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진애우제하고는 또 다른 제도입니다만 승객들이 차 안에서 토할 경우에 배상금을 내게 제도가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서울 택시 운송약관이 좀 변경이 되면서 택시 내에서 구토등을 할 경우에 이제 한 15만 원의 배상을 해야 되고요. 기물을 파손하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되는 이렇게 좀 처벌이 좀 배상금 내역이 좀 강화됐습니다. 요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밤시간 취객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요금 안 내서 버티는 승객들이 좀 많고요. 경찰서까지 가서 좀 마찰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못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차 안에서 토했다고 15만 원 내라는 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악취나 이런 것까지 제거를 하려면 사실 며칠 동안 좀 운행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토에서 15만 원 내는 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나요? 법적인 강제력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 문제 가지고서 이제 마찰이 빚어질 경우에 경찰이 됐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제 조정을 할 경우에 이런 약관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준 법적인 강제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는 7월에는 BMW 택시 또 에쿠스 택시 뭐 이런 택시가 나온다는데 우리 기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택시
택시 이용의 다양화 뭐 이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일부층의 이런 고급 택시들을 좀 이용할 텐데 이게 예. 이제 제대로 운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쪽도 확신을 못하는 것 같고요. 예. 저희들도 확신을 못하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 모범 택시도 이제 승객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모범 택시나 이런 기존 택시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책하고 지원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그 예. 택시 운전기사분인 것 같은데 2145번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예. 택시 정책의 탁상 행정, 하루 12시간씩 운전으로 과로와 생계곤란에 시달리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외시하고 시민 민원에만 매달리는 택시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주장에 동의하시죠? 예, 거의 저도 같은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승차 거부 가능 시간은 하루 자정 무렵 도심권에만 해당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대개는 뭐 특정 지역들이 대부분 손님들이 몰리는 지역들이 그 도심 내 주요 지점이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거의 한가한 상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기우석 기획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진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달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 다녀왔는데요. 혹시 청춘극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어르신 전용 실버 극장인 청춘극장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청춘극장.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청춘극장이 제일 처음 문을 연 장소는 서대문 아트홀이었는데요. 이곳이 철거가 되면서 잠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운영이 되다가 다시 충정로 쪽에 있는 문화일보 홀로 2013년 3월에 옮겨져서 청춘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극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서현석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청춘극장은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제 추억의 영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추억의 버라이어티 쇼, 요 두 가지를 중심 프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2,000원을 입장료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하면은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공짜로 보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2,000원을 받는데요. 2,000원을 내시면은 여기 오시면 이제 영화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커피나 차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무료로 드시게 해드리고요. 또 그런 이제 간식거리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청춘극장. 나이 드신 분들한테 참 좋은 장소 같은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네,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의 분들 중에서도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과 함께 오신다면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000원에 영화도 보고 뭐 음료, 간식까지 제공되니까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항시 제공되는 주전부리나 음료 외에도 아침 1회 상영 시간에 오시면 선착순으로 먹거리를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날도 어르신들이 3-3-5 모여서 영화 시작 전에 자유롭게 간식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이 청춘극장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다과를 싸오셔서 함께 담소를 나누며 추억을 향유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청춘극장을 찾은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오셨던 분들이 계속 찾아올 만큼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옛날에 본 영화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보고 싶어서 옛날 생각해서 자주 오고 있어요. 그 전에 우연히 전철에서 이제 노인들 좌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청춘극장에
다녀가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에 나 처음 뵙는 일 그때는 그냥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이 친구분들하고 이제 많이 오긴 오는데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가끔 오긴 와요. 좋은 점이 많지요. 옛날에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 옛날 봤는 영화인데도 또 다시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또 뭐 안 본 것도 들어 있으니까 또 시간 소일하는데도 좋고. 과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영화만 해도 싸고 좋은데, 뭐 음료수도 주고, 또 과자도 주고, 좋아요. 우리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진짜 즐거움이에요. 작은 돈으로 옛날 영화도 추억의 영화를 볼 수 있고 하니까. 네, 청춘극장에서는 주로 어떤 영화들이 상영이 되나요? 네, 한 달에 보통 10편에서 12편 정도의 영화가 상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셨던 영화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나 또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영화들을 주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같은 세계 명작들은 물론이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미워도 다시 한번 시리즈 같은 국내 명작들도 인기리에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 영화뿐만 아니라 최신 영화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작품이 있으면 최근 영화들도 종종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객들이 많이 찾았겠어요? 네, 보통 하루 평균 450분 정도 극장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객석이 모두 260석인데 많을 때는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5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한 60만 명 정도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영화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까?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3시에 청춘극장을 가시면요.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가요 콘서트나 마술 등의 문화 공연들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가요교실 같은 문화강좌 프로그램들도 매주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이야기는 서현석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어르신들의 이제 그 문화, 교양 이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한정된 공간이긴 하지만은 그 다양한 이제 그 교양에 관련된 이제 강의나 또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또 이제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교실, 건강 교실,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이라든지 또 물론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은 그 전문 의료진의 이제 건강 검진이라든지 강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주 2번, 3번씩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군요. 네, 이렇게 청춘극장에는 옛날 영화 포스터뿐만 아니라 뮤직박스, 청춘카페 등 추억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평균 연령 73세 이상의 어르신 도우미들이었는데요. 현재는 극장에 나와서 직접 어르신 관객들을 맞는 도우미부터 홍보 도우미 어르신들까지 모두 36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춘극장이 어르신들의 문화 공간이자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날 어르신 도우미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여서 표를 이제 드나드시는 분 표 검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좌석 안내해드리고 그래요. 표도 이제 받고. 친구가 여기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다니냐고 그랬더니 여기 청춘극장에 다니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거기 좀 넣어줘 그랬더니 친구가 안내해줘서 왔어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노인네분들이 정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노인네분들은. 그래서 저렇게 똑똑 갖다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내 엄마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피 드리고 과자 드리고 좋죠. 보람있고 좋아요. 즐겁고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좋고 또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배울 점도 있고 버려야 할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좋죠. 네, 이번 달에는 어떤 작품들이 상영이 되나요? 네, 모두 10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워터프론트, 허슬러, 애혼 등 외화가 8편 있고요. 그리고 국내 영화로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윤정희 씨와 톱가수 나훈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미움이 변하여와 또 송재호, 최보람 주연의 영자의 전성시대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짜별 상영 시간은 청춘극장에 가시면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청춘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하루에 모두 3번
3번 상영이 되는데요. 월, 화, 목, 금에는 10시, 1시, 3시,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10시와 12시, 그리고 3시에는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일요일에는 하루 쉬는 모양이죠? 네, 일요일은 상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청춘극장? 네, 지하철을 타시면 5호선 서대문역에 내리셔서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50m 쭉 걸어오시다 보면 청춘극장이라고 써있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 관객 수가 1억 명인 시대를 맞았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는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다양한 영화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월요 책방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 콘텐츠 기반팀의 장봉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콘텐츠 기반 팀장 장봉수입니다. 네, 한국영화 관람객 수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에 대한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내 영화 산업은 크게 상업 영화와 독립예술 다큐 등의 포괄적 개념인 다양성 영화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네. 국내 전반적인 영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상업 영화에 치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성 영화에 대한 배급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가장 먼저 수직 계열화된 메이저 중심의 독과점화된 배급 환경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국내 4대 배급사가 80%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예. 그들이 배급하지 않는 국내 다양성 영화의 스크린 확보율이 예.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 영화의 경우에 상황이 더 어렵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개봉 영화가 1118편인데요. 예. 373편이 다양성 영화로 분류되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한국, 다양성 영화는 103편으로 약 9% 정도만 개봉이 되었고요. 예. 소위 될 영화의 스크린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로 인해서 한국 영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비주류 영화들의 상영 기회가 부족해 제작비를 희소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미위주의 상업 영화만으로 편중된 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성 영화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양성 영화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영화 같은 창조 산업에서는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대다수의 신진 영화 감독들은 독립 영화 또는 예술 영화를 만들어 영화제를 통해 데뷔하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의 감독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다양성 영화 산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영화 산업의 발전, 특히 다양성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13년 4월 11일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와 협약을 맺고 예. 백석, 영통, 안산 등 도내 메가박스 3개관에서 1일 2회씩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경기도 다양성 영화관 지시네마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도 10개의 공공시설에서 지시네마를 개관하고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시네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성과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시네마는 다양성 영화 상영 전용관입니다. 예. 우리 도내 8개시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멀티플렉스 개봉관으로는 메가박스 백석, 영톤, 안산 3개관이 있고요. 예. 고양, 성남, 수원 영상 미디어 센터,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3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64편의 영화를 개봉 지원했고요. 5,741회를 상영했고, 예. 37,000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예. 아울러 감독, PD 등 영화인과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56회의 관객과의 대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예. 이 지시네마를 운영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영화관 측에서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협조가 잘 돼 있습니다. 예. 지시네마가 올해로 이제 2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획들도 있다고요. 예. 올해 계획으로는 기존의 13개 관에서 16개 관으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예. 지역을 추가해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다양성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예. 상영관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파주, 예. 군포, 예. 그다음에 파주하고 군포. 예. 파주, 군포, 화성. 예. 다 경기도 내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리고 또 다양성 영화 관객 활성화 및 관심도 증가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다양성 영화의 날을 운영하여 예. 지시네마 상영작은 5,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요. 예, 감독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지시네마 상표 등록 기념식, 다양성 영화관 특별 기획전, 민간 홍보단 소포도주 운영 등 역동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3711번. 다양성 영화라면 외국과 한국 영화를 모두 틀어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다양성 영화에 하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작된 독립 영화나 다큐멘터리.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도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영화고요. 예. 그다음에 지시네마를 통해서 상영된 지난해 한공주.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당히 이름 있는 다양성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우리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 생각으로는 지시네마와 같은 지역 중심의 다양성 영화 상영 지원 제도가 여러 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작지만 강한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고요. 예.
더불어 관객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아울러 문화 편식 현상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래서 그 경기도는 영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지원하고 DMZ 국제 다큐 영화제를 개최하고 예. 그와 더불어 제작 지원, 지시네마 등 영화 및 영상 제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향후 수시로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서 예. 영화산업 발전 방안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장봉수 콘텐츠 기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다는 어린 딸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너무 직설적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엄마가 딸에게 돌직구를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돌직구는 돌과 직구가 결합된 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돌직구녀, 돌직구남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돌직구와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책을 먹을 수 있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그냥 뭐 또 배부치고 야금야금 책 먹으면서 네. 텔레비전도 보고 뉴스 요즘 많이 봐요. 그래요? 수도권 투데이 너무 좀 힘든 푸른 것 같아요. 네, 뉴스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맞아요. 하지만 책이랑 같이 읽으니까 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도 우리 남정미 씨가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이제 대중하수라고 코미디계로 코미디 연기 가르치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수도권 투데이 덕분에 뉴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문방송학과 학생들도 망가뜨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오늘 골라온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예, 또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 1월 3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대학생이나 주부들에게 접근해서 급여를 받을 통장과 카드를 만들게 하고 이를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 통장으로 빼돌린 중국 동포 24살 장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서울 해화경찰서에서는요.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 예금이 위험해졌다며 예금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안전하게 국가안전보관함에 보관을 하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돈이었어요. 예. 1억 1,000만 원 등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송금책 김모 씨와 재중국 동포 4명 등 보이스피싱 일당을 붙잡았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뭐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얘기 유석현 앵커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죠.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글쎄요. 솔직한 마음 말씀해. 바보니까 당하냐?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당했을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엊그제 실제로 자다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거든요. 예, 자다가? 예. 그러니까 진짜 정신없을 때 막 들이대니까요. 정말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요. 몇 시경에 그랬어요? 10시? 밤 10시요? 예. 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자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막 헷갈리는데 서울지검 첨단 범죄 수사 1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이제 사기꾼을 체포했는데 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포 통장과 신분증에 남정미 씨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그 SNS나 소셜로
제 이름으로 통신 판매자를 등록을 하고 예. 저가 항공과 이제 해외 여행을 하는 수법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잠적한 일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저보고 사기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실제로 통장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3,7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더라. 예.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이 3,700만 원이 무관하다는 거 입증을 해야 이제 뭐 수사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와, 너무 순식간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평소에 저도 야, 어떻게 앉아서 몇백만 원 송금하냐 이랬는데 진짜 훅 들어가더라고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통화를 하게 되면 다음 2차, 3차에서 작업을 친대요. 예. 저는 그 전에 그럼 제가 소환장 받고 법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안 와요. 와, 그래서 오늘은 나는 아니겠지.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어퍼컷을 날려온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및 해결 방안들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런 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목부터 참 그럴듯합니다. 예.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라는 소설책인데요. 소설책이구나. 예. 이 이기동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게 특이해요. 예. 이 사람이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들에게 수천 개의 대포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되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살았고요. 현재는 이제 형을 종료하고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보이스피싱의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그냥 나쁜 놈이라는 욕을 그렇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나요? 일단 복역하면서 너무 죄송하더랍니다. 예. 알량한 그 돈 욕심 때문에 피해 입은 수많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실제로 자기 누나,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요 똑같은 방법으로 납치를 했다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예. 그러고 나니까 누나와 어머니가 받은 그 심장이 툭 떨어지는 고통들을 직접 느껴보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빨리 좀 알려줘야겠다. 예. 그리고 정부의 빠른 대처를 위해서 이 책을 소설 형식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책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통장을 개설하고 모으게 되는지, 예. 또 통장은 또 한 건당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예. 책에 보면요, 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법 횡령을 했거나 수수했던 적발돼서 퇴출되어 버린 사람들이 예. 전직 공무원들이나 인텔리인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이걸 연구를 한답니다. 예. 이 대책을 마련하고 한다고 하네요. 아. 그 방법은 실로 얼마만큼 진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짓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힌 벌로는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예. 이런 자신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설을 보면은 네.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겠네요. 예, 일단 나와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당하고 나서 처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인터넷에 서울지방검찰청 첨단 범죄 수사 1팀이라고 치니까 예. 저랑 같이 당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쭉 나와요. 그런 그 수사 1팀이 있긴 있는 모양이죠. 있는데 요게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요런 내용도 일단 조심하시고요. 예. 혹시나 나 요거 좀 연루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사건 번호랑 예. 담당 검사나 경찰 이름을 반드시 물어보고 예. 제가 이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한간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로는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는 알 수 있어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 비밀번호 뭐 이런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접속을 좀 해보세요. 요 소환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검찰청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예. 근데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기겁을 했는데 만약에 고소가 되면 소환장은 컴퓨터로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예. 공문으로 처리가 돼서 우편으로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끝이
KR로 끝납니다. 코리아 KR로 그렇죠? 끝나니까 절대 닷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 전화번호가 026025 막 이런 걸로 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이겠지 하고 받았는데 요 4자리 국번이 중국 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터넷 번호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밀번호가 왜 비밀번호겠어요? 비밀입니다. 혼자만 알고 계세요.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이제 아울러서 요 보이스피싱 법적 관련 책은요. 예. 배승희 변호사가 쓴 보이스피싱이라는 책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원래 눈여겨볼 만한 신작도 추천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신작이 아니고 네. 250년 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소개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1763년에 쓴 책 관용론이라는 책인데요. 예. 볼테르가 이제 사실 필명이에요. 본명은 프랑스와 마리아 루에입니다. 이제 비극 작가로 유명한데 몇 주째 이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네요. 관용론. 그러면 12만 부를 찍고 개정판도 준비 중이라고. 250년 전에 나온 책이 예. 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최근에 그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 사건 때문입니다. 예.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은 그 똘레랑스라고 하죠. 그 예. 상대방의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 이념 등을 존중하며 자신의 사상, 이념도 인정받는 관용이라는 뜻인데요. 예. 평소에 관용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테러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자성론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 관용론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책은 칼라스 일가족이 부당한 처우를 당한 박해의 원인 과정을 알아가면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신구교 갈등, 예. 카톨릭 수도회 등의 세력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볼테르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관용을 좀 호소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볼테르의 관용론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자들에 의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오직 온유와 인내만을 가르치셨다. 그런데도 당신은 박해자의 방식을 빌려 그리스도의 종교를 지키려 하는가?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관용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데요. 이 관용론이 단지 그리스도교에서만 해당되는 해법은 아닌 듯해요. 그렇죠. 그 종교학 사전에 찾아보니까 관용이라는 것이 자기의 신조와는 다른 타인의 사상, 신조나 행동을 허용하고 또한 자기의 사상이나 신조를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카톨릭, 신교, 힌두교, 불교 등등 상호 간에 통용될 수 있는 해법으로 이 관용이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다시 읽혀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예. 그 관용론 말고도 네. 표현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아마존이나 출판 전문 잡지 리브르 에브도의 베스트셀러 탑 중 이제 20위 중에서 네.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희생된 유명 만화가 유작이 6건이나 차지를 했고요. 예. 샤를리 에브도 또한 그 5만 명의 신규 구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요 이제 책을 통해서 희생자들에게 연대를 표하려는 프랑스 독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 프랑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관용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남정미 씨도 보통 관용을 많이 베푸시나요? 중요한 건 마음이겠지요. 예. 많이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볼테르의 명언 중에 네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아, 맞아요. 끝으로 우리 남정미 씨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시죠. 그 볼테르가 항상 글을 쓰면서 굉장히 엄청난 양의 책을 썼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에게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얘기를 깡디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깡디드에 나오는 농부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을 아이들과 함께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이들과 나에게 3가지 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3가지란 권태, 방탕, 궁핍이지요. 예. 혹시 그 남정미 씨는 네. 이 권태나 방탕이나 궁핍 네. 여기서 다 벗어나 계신가요? 저는 궁핍에서 항상 허우적거리고 있네요. 일단 권태롭거나 방탕하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 궁핍에서도 아마 곧 벗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유석현 앵커 요즘 뭐 점쟁이도 따로 부업을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예.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형,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